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을 쌓아두지만 정작 떠난 후에는 그것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추억을 담은 물건들을 간직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면 10년 전의 편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다이어리, 필요 없는 서류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의미 있어 보이지만 막상 정리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만약 이 물건들을 남겨진 가족들이 정리해야 한다면 그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슬픔을 더욱 길게 지속시키고 정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살던 집을 정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책, 사용하지 않는 가구, 버리지 못한 서류들이 가득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간의 의견 충돌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물건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면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한 공간씩 또는 한 가지 카테고리씩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과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분리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라면 사진을 찍거나 간단한 메모와 함께 기록해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생전 정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고 소중한 기억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충만하게 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아둡니다. 기억, 관계, 물건, 목표, 미련, 그리고 때로는 후회까지도 쌓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진심을 전하는 기회를 미루곤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남은 시간 동안 더욱 단순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미련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정리하면 마음의 짐을 덜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사랑과 배려로 기억될지, 혼란과 부담으로 남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떠나는 날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정리하고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유언장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를 선택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뜻을 명확히 남길 수 있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자동으로 배분되며 이는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 유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자필, 공증, 녹음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작성을 미루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유언장을 함께 준비하면 본인의 뜻이 존중되고 가족들도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돈을 벌고 모으지만 정작 마지막을 대비한 재정 정리는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재산과 금융 자산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재정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생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부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가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상속 계획을 마련하면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신탁을 활용하면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생전에 정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족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재산 분배 계획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리는 단순히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금융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가족과 재정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이나 신탁 설정을 검토하고 생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장 크게 남는 감정은 미안함과 아쉬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사소한 오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결국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워했던 감정보다는 사랑했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면 용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랫동안 쌓인 미움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심이 담긴 글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설령 그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편지 한 장에 감사와 사과, 그리고 사랑을 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존재이기에 남은 시간 동안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을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옷장 속에 가득 찬 옷, 버리지 못한 서류들, 언젠가 사용할 거라며 보관해 둔 물건들이 있지만 막상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돌아보면 대부분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이들은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은 삶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이 좁아지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낮으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에 물건을 정리하면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남길지 본인이 직접 결정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은 따로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생전 정리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거나 옷장, 책장, 서랍 등 한 곳씩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나가면 점차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또한 모든 물건을 버릴 필요는 없으며 소중한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거나 따로 보관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깨끗한 환경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남은 가족들이 유품 정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미리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전 정리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자 자신의 삶을 더 단순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서류 한 장을 버리고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더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유산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손들에게 남아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삶의 철학과 가치관은 세대를 이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삶에서 배운 교훈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삶의 이야기와 교훈을 글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서전이나 편지를 남기거나 오디오나 영상을 통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삶의 경험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와 교훈을 담아 기록하면 후손들이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훈을 세워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정신적 유산을 남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한 문구라도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전통을 만들고 중요한 날을 기념하며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후손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 성실, 배려 같은 가치를 행동으로 보이면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법,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남기면 후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유산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신념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남기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끝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를 외면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더욱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소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들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재정적, 법적, 감정적 정리를 미리 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를 더욱 깊이 다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풀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며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감정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을 더욱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10분씩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과 SNS 계정을 정리하면 더 단순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는 것도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의례적인 모임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중요한 연락처를 정리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고민과 목표를 적어두고 시간이 지난 후 이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한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쌓아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삶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루던 일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공간을 정리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채우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을 정리하고 더욱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